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할 뿐입니다. 앞으로 스페이스 클레임을 이용해서 이제 스페이스 클레임에서 모델링을 하는 방법과 이제 해석에 필요한 그 전처리 과정에 있어서 이제 스페이스 클레임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스페이스 클레임의 기본 인터페이스와 그리고 옵션 설정 그리고 간단한 이제 이 에디트 기능에 있어서 이제 이 풀이라고 하는 당기기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인터페이스를 알아보기 전에 이제 마우스 사용법을 설명을 드리면 그 우리가 여태까지 워크벤치에서 사용을 했던 그 어널리시스 시스템에서 사용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마우스 휠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제 이렇게 회전을 할 수 있고 이제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휠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제 이러한 펜 기능이 되고 그리고 휠 버튼을 굴리면 이러한 식으로 이제 확대 축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이런 화면 제어는 이 화면 상단에 보시면 이제 여기 스핀이나 펜 그리고 줌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제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 스페이스 클레임의 기본 인터페이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 클레임의 화면 구성은 이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화면 최상단에 이제 파일 메뉴가 있고 이제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 있겠습니다. 이제 그 아이콘을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한 번이라도 사용했던 분이라고 하시면 당연히 아는 부분이라 생각하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실행 도구 밑에는 이제 이러한 명령 아이콘들이 나열된 이제 리본 혹은 이제 리본 메뉴가 있고 또한 이러한 리본은 각각의 이제 어떤 기능에 따라서 이제 각각의 탭들로 이제 구성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령 아이콘이 활성화가 되면 이제 명령 아이콘이 활성화가 된 것을 활성 도구라고 하게 되고 이제 이러한 아이콘이 활성화가 되게 되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실제로 모델링을 하는 창을 설계창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제 설계창에는 이제 또한 각각의 명령 아이콘에 따른 이러한 도구 가이드가 이제 표시가 되게 되고 또한 이러한 도구 가이드를 이제 실행을 해서 그 나타나는 미니 도구 모음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미니 도구 모음은 여기에 그 왼쪽에 보시는 옵션 패널에서도 동일한 기능을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가장 많이 사용이 되어지는 이제 몇 개의 아이콘만 모은 것을 이제 미니 도구 모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스페이스 클레임에는 이러한 패널로 이제 구성이 되게 되는데 이제 크게는 구조 패널, 옵션 패널, 특성 패널로 이제 세 개로 구분이 되게 되고 또한 옵션 패널 같은 경우에는 옵션 패널이 아니라 이제 이 구조 패널 쪽에 보시면 하단에 이제 스트럭처, 레이어, 셀렉션, 그룹, 뷰 등이 있는데 이제 각각의 또 탭으로 이제 세분화가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구조 탭에는 우리가 이렇게 모델링한 이제 각각의 컴포넌트들이 이제 다음에 표시가 되게 되고 혹은 이제 우리가 어떤 조립품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이제 부품이 이제 이 구조 패널에 그 표시가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옵션 패널은 각각의 어떤 활성 도구에 따른 옵션들을 이제 표시하는 패널이 되겠고 이제 만일에 어떤 이러한 그 우리가 에디트 즉 편집 기능에 대한 도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옵션들이 이제 패널에 표시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성 패널에는 이제 각각의 컴포넌트나 혹은 각각의 어떤 객체에 대한 이제 특성, 말 그대로 특성 패널이 되겠고 이제 어떤 그 형상에 대한 색깔이라든지 스타일
그리고 이제 페이스 타입 등이 이제 표시가 되어지고 각각의 어떤 그 객체나 컴포넌트에 따라서 이제 또 특성이 다르게 표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부분은 이제 상태 표시줄이라고 해서 우리가 모델링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간단한 설명 등이 이제 표시가 되게 되고, 이제 9번은 이제 우리가 모델링을 할 때 알람이나 이제 메시지 등이 이제 표시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워크벤치로 우리가 돌아와서 기본 인터페이스의 그 캡처본에서는 설명을 드리지 않았던 이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스케치 모드로 들어가면 이제 이러한 4개의 또 아이콘이 추가적으로 뜨게 되는데, 이제 이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그 초록색 그 입체 사각, 그 사각이 아니라 그 육면체의 형상으로 된 아이콘은 3D 모드로 이제 돌아가는 것이 되겠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새로운 스케치 평면을 작성을 할 때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면 그 이런 팝업 창이 뜨면서 이 아이콘들에 대한 설명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설명을 참조로 해서 이제 기능들을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랜뷰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이렇게 입체로 된 그 우리가 이 그리드로 된 평면을 이제 수직뷰로 이제 보고자 할 때, 다음과 같이 이러한 식으로 보고자 할 때 이제 사용이 되어지는 아이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금 실제로 모델링을 해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그 색깔이 조금 더 진하게 된 부분만 여러분들이 스케치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지금 진하게 되어진 부분을 이제 이동을 하고자 할 때는 이제 이 무브 그리드를 클릭을 해서 이제 이러한 식으로 그 트라이어드를 잡고 이렇게 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페이스 클레임은 이제 그 실행 취소나 이제 그 다시 반복할 수 있는 리두 기능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제 만일에 이렇게 했는데 다시 취소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그 취소를 하시면 되겠고, 이제 명령을 해제를 하실 때는 ESC 키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페이스 클레임은 그 오토캐드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식의 어떤 그 단축 키 등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실행 취소도 마찬가지로 이제 컨트롤 Z를 이제 누르면 이제 동일한 그 기능이 실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각각의 어떤 명령 아이콘별로 이제 물론 없는 것도 있지만 이제 많이 사용이 되어지는 아이콘 등은 이제 단축키가 있기 때문에 이제 단축키를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옵션 설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은 이제 이 파일 탭에서 이 기어 모양으로 된 스페이스 클레임 옵션스 부분을 클릭을 해서 그 실행을 하시면 되고, 우선 그 이 영어로 된 것을 이제 우리가 한글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제 어드밴스드 부분에 가서 지금 랭귀지가 한국어로 되어져 있는데 일단 한국어로 표시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잉글리시나 혹은 디폴트로 바꾼 다음에 다시 옵션을 클릭을 해서 이 부분을 다시 이제 한국어로 바꾼 다음에 OK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글로 이제 바뀐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 있으며, 물론 이제 한글로 안 바뀌는 부분들도 있긴 있는데 이제 거의 대부분은 한글로 이제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팝업 창에 나오는 설명도 이제 한글로 바뀌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설명을 보고 이제 진행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시 옵션을 클릭을 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간략하게 살펴보면, 일단 일반 부분에 보면 이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고, 여러분들 특별히 뭐 건들 것은 없는데, 만일에 이제 모델링을 하는데 조금 버벅거린다라고 하면, 혹은 이제 모델링의 품질이 조금 안 좋게 보이면 이쪽에 이제 렌더링 품질이라든지 이제 엔티 엘리어싱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세 부분에 가면 일단 뭐 기본 값은 그냥 넘어가셔도 되겠고, 이제 문서 옵션의 기본 값에 보시면 이제 ASME, ISO, GIS, GB 등의 이제 규격이 있고, 이제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스페이스 클레임으로 도면을 작성을 뭐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아직까지는 뭐 상용으로 사용을 하진 않기 때문에, 이제 뭐 물론 도면도 여러분들이 이제 스페이스 클레임으로 작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각각의 이제 규격별로 이제 이런 옵션에 대한 값들이 틀리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규격에 맞는 옵션을 사용을 하시려면 이제 기본 값을 뭐 미국 쪽으로 이제 어떤 도면을 보낼 일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ASME를 선택을 하면 되겠고, 이제 우리나라나 이제 어떤 일본 규격을 참조로 한다라고 하면 이 두 개의 그 기본 값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기본 값은 아마 이제 밀리미터로 단위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ISO나 이제 GIS 규격으로 그 되어져 있는 것 같긴 한데, 일단 지금 그 스레드 표준이 이제 ASME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물론 ASME도 뭐 밀리미터 단위로도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러한 것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고, 일반적으로 이제 해석만 그 해석 위주로 하신다라고 하면 그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넘어가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일단 뭐 크기 및 형식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도면을 작성하는 그 형식을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줄 수 있고, 그 모듈 및 격자에 대한 기본 값도 여러분들이 이제 세팅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제 한계 및 핏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끼워 맞춘 공차에 대한 그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기계 제도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조금 다르게 이제 뭐 간격 핏, 전환 핏, 간섭 핏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제 기계 제도를 공부를 한 번이라도 하셨던 분들은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간격 핏은 아마 이제 헐거움 끼워 맞춤이 될 것이고, 이제 중간 억지로 이제 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각각의 어떤 그 공차 등급 값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공차 해석을 하실 때 이제 참조로 해서 이제 그 스페이스 클레임에서 이제 모델링을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생용에는 우리가 공차 해석을 하는 그 툴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있구나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양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리본 스타일에도 보시면 뭐 네 가지가 있는데, 각각을 여러분들 선택해서 사용해 보시면 이제 모양만 달라질 뿐 이제 세부 내용은 다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넘어가고, 일단 단위는 이제 항상 우리가 모델링을 할 때 그 인치 단위로 됐는지 미터법으로 됐는지를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단위는 항상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고, 물론 이제 모델링을 할 때 치수를 뽑을 때도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다르게 되어져 있다고 하면 이 옵션에서 여러분들이 단위를 이제 수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밀도는 이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뭐 표시를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2를 입력을 하면 되고, 마찬가지로 각도는 이제 첫째 자리까지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 더 정밀하게 표시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값을 조금 더 높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격자는 이 화면에 보이는 이 그리드의 이제 크기를 1mm로 지금 이제 지정이 되어져 있는데, 만일에 뭐 여러분들이 다른 값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다른 값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이러한 그리드 스냅으로 그 모델링이 작성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 값을 여러분들이 더 작게 조정을 하든지 혹은 이제 더 큰 값으로 조정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 이제 기본 값은 1mm로 이제 주어져 있겠습니다. 시트 메타를 넘어가고 탐색에 보시면 이제 이 테마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마우스를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사용하기 편리하게끔 이제 지정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스피는 이제 화면을 회전하는 기능이고, 지금은 이제 MMB로 되어져 있는데 이제 마우스 가운데 버튼이라는 의미가 되겠고, 마우스 가운데 버튼은 이제 대부분의 마우스는 이제 휠 버튼이기 때문에 이제 휠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다른 걸로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이제 풀다운 메뉴를 보면 이제 MMB로 이제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져 있고, 만약에 다른 걸로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제 아래 세 개 중에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 이제 LMB는 이제 마우스 왼쪽 버튼, RMB는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사용하던 CAD 프로그램과 이 확대 축소의 방향이 이제 다르게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만 이제 수정을 해 주었습니다. 확대 축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휠로도 되고, 이제 이러한 Shift를 누르고 마우스 휠 버튼으로도 이제 그 제어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자의 그 뭐 어떤 편리성이나 취향에 따라서 이제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 이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제 이 단위하고 이제 탐색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한 번씩 그 옵션에서 이제 설정을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초기 그 화면과 동일하게 보이고자 라고 하시면 이제 홈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제 우리가 초기 화면에서 보았던 이제 화면으로 전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하단에 보시면 이러한 그 뷰 방향을 이제 앞서 우리가 봤던 방향으로 보고 싶다라고 하실 때 이제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이제 설정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혹은 이제 홈의 단축키는 H이기 때문에 이제 H를 클릭을 해도 다음과 같은 등각뷰로 이제 전환이 됨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간단하게 모델링을 이제 몇 가지를 해보고 영상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스케치에 대한 이러한 선이나 원이나 뭐 직사각형, 이제 각각의 어떤 아이콘에 대한 작성하는 방법은 이제 CAD를 사용을 했던 분이라면 뭐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제 그냥 이제 직사각형을 하나 작성을 해서 이제 이 편집 기능에서 이제 당기기와 이제 채우기, 이 두 개의 아이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직사각형을 클릭을 하면 이제 자동적으로 이렇게 어떤 스케치를 할 수 있는 그 십자 라인들이 이렇게 화면에 뜨게 되고, 이제 대부분은 이제 원점에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제 원점을 클릭을 하고 이렇게 파란색으로 치수가 표시가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수치를 바로 입력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수치를 입력을 해주고 두 번째 수치도 수정을 하려면 탭 키를 누르면 되고 혹은 이제 바로 그냥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이제 엔터 키를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탭 키를 누르면 두 번째 부분도 이제 수정을 할 수 있게끔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게 되고 30을 입력을 한 다음에 이제 엔터 키를 클릭을 하면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20에 30짜리 그 직사각형이 이제 작성이 되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치수를 수정을 하고자 하신다라고 하면 이 구속 조건에 치수를 클릭을 해서 각각의 라인에 이런 식으로 치수를 뽑으면 되고 이제 이 뽑은 치수에서 이제 이 치수를 선택한 다음에 이 밸류 부분에 이제 특성 부분에서 밸류 부분에 값을 이제 여러분들이 수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바뀌지 않았는데 다시 한번 화면을 클릭을 하면 이제 25mm로 수정이 되어진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이 되어진 그 사각형 스케치를 활용을 해서 먼저 이제 이 채우기 기능을 알아보기 위해서 일단 당기기를 클릭을 하고 이제 당기기에도 이제 다음에 보시는 이러한 여러 개의 또 세부 명령들이 이제 가이드 그 명령으로 이제 나열이 되게 되는데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기능은 이 당기기 기능이 되겠고 두 번째는 이제 한글로 번역이 되면서 이제 제도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그 우리가 금형에서 물건을 뺄 때 이제 각도를 주는 것과 같은 이제 면의 각도를 주는 드래프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축척이로 되어져 있는데 이제 스케일을 조정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회전 기능 어떤 각각의 어떤 축을 기준으로 면을 선택해서 이제 회전하는 기능이 되겠고 이제 다섯 번째는 수입이 되겠고 이 두 개는 또한 이 다섯 개의 어떤 기능에 따른 또 세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까지는 이제 어프라고 하는 기능인데 어떤 이제 이 부분도 이제 우리가 모델링을 해서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채우기 기능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당기기는 이러한 면을 당길 수도 있고 이러한 식으로 이제 라인을 당길 수도 있는데 라인을 당기게 되면 면이 작성이 되게 될 것이고 면을 당기면 이제 그 솔리드가 이제 작성이 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그 각각의 또 명령에 따라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러한 그 이제 미니 도구 모음이 뜨게 되고 이제 각각의 또 세부 기능에 따라서 혹은 여기 있는 것을 이쪽 부분에서도 이제 그대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활성화가 된 것은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제 활성화가 되지 않은 것은 아직까지는 이제 사용을 할 수 없는 이제 옵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옵션에 대한 것은 이제 추후 영상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일단 라인을 이러한 식으로 당기면 이제 면이 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다시 실행 취소를 하고 우리가 어떤 폐루프로 된 그 라인을 이러한 식으로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동시에 선택을 해서 이제 방향을 이쪽 방향으로 하면 이제 확대 축소가 되게 될 것이고 이제 이쪽 방향으로 하면 이러한 식으로 이제 우리가 당기기가 되게 되는데 이렇게 당기기를 하고 나서 이제 살펴보면 이제 위쪽 부분은 우리가 면으로 작성된 부분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는데 이 위쪽 부분은 지금 뻥 뚫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선택이 되어지지 않는데 만일에 이쪽 부분도 이제 면으로 작성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
이 채우기를 클릭을 하고, 채우기는 항상 이렇게 라인만 선택이 되기 때문에, 혹은 모서리만 선택이 되게 되는데, 모서리 체인을 이제 선택을 해야 되므로, 즉 이렇게 이제 이 라인과 연결되어진 라인들을 컨트롤 버튼을 클릭한 상태로 동시에 모두 이제 선택을 한 상태에서 이제 이 체크박스로 된 부분을 이제 완료를 클릭을 하면, 이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위쪽이 이제 면으로 이제 작성이 되어지는 기능을 이제 채우기 기능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러한 그 어떤 평면뿐만 아니라 이제 이쪽에 보시면 이제 가이드 곡선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제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저러한 곡선 두 개를 선택을 해도 이제 이러한 어떤 곡면으로 된 그 채우기 기능을 여러분들이 작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령을 취소를 할 때는 이제 ESC 키를 누르면 되겠고, 다시 이제 새로운 스케치를 작성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러한 어떤 그 스케치 객체를 선택을 해서 작성을 해 주셔도 되고, 혹은 이제 설계에서 이제 스케치 모드를 선택을 하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 하단의 스케치가 이제 선택이 되게 되는데, 일단 이 축을 선택을 하면 이 축의 그 수직인 평면이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Y 평면을 다시 선택을 해주고, 이번에는 일단 이 그리드를 조금 이동을 시켜서 일단 현재 이쪽에 스케치가 있어서 이동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다시 이제 직사각형을 이쪽으로 작성을 해주고, 이번에는 이제 솔리드로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는 이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면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제 이렇게 당기기를 하면 손쉽게 그 작성이 되게 되고, 혹은 이제 다른 면을 이러한 식으로 작성을 하며 이렇게 결합이 되는 이제 부분이 되겠습니다. 혹은 이제 구멍을 뚫고 싶다라고 하시면 다시 이 부분을 원을 이제 이쪽 부분을 선택을 하고, 다시 이제 당기기를 클릭을 해서 이 반대쪽으로 그 당기기를 하면 이제 이러한 식으로 이제 구멍이 작성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확한 위치는 이제 치수로 여러분들이 제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래프트 같은 경우는 일단 이쪽 사각형을 이쪽 그
육면체를 통해서 일단 드래프트를 선택을 하고, 일단 기준이 되는 면을 선택을 해주고, 그러면 이제 이 면은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게 되고, 이제 이 기준면을 이제 각도에 이제 0도로 하는 면으로 해서 나머지 면들을 이런 식으로 동시에 그 선택을 해서 지금 보시면 이제 각도가 이쪽으로 가는 게 플러스이기 때문에, 만일에 이제 플러스 뭐 30도로 한다 이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되게 될 것이고, 마이너스 뭐 5도로 한다 이러면 이제 위로 이러한 식으로 이제 각도를 주는 기능이 이제 드래프트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부분을 클릭을 하고 이 면을 선택한 다음에, 만일에 이 면을 선택해주면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면이 이 면까지 이제 이런 식으로 당기기가 되는 기능이 이제 이 업투가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말로는 까지로 되어져 있는데 이제 업투 기능이 되겠고, 다시 취소를 하고 이번에는 이제 이 스케일을 축척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척도 이제 축척을 선택한 다음에 일단 면을 여러분들이 이제 면을 먼저 선택한 다음에 축척을 선택해주고 점을 선택한 다음에 이제 방향을 이 방향으로 할 것이냐, 지금 이제 하나의 면만 선택했기 때문에 어차피 당기기 기능과 동일하게 되었는데, 다시 이쪽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을 그 동시에 선택을 해서 이제 스케일 축척을 선택하고 이제 기준점을 선택해 준 다음에 이러한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배수가 아니라 이제 어떤 길이 값으로 이제 축척이 되게 됨을 알 수 있고, 어차피 여러분들이 CAD 프로그램을 동시에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스페이스 클레임에서보다 이제 이러한 세부 기능은 이제 CAD 프로그램을 이제 활용을 하시는 것이 조금 더 편리하고 정확하게 이제 사용을 한다라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되어지고, 물론 뭐 간단하게 이제 어떤 축적을 하고자 한다라고 하실 때는 이제 이러한 기능들을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회전 기능은 일단 라인을 선택하고 이제 회전할 면을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드래그를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회전이 가능한 기능이 이 그 회전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윕은 일단 따로 다시 스케치를 작성을 해서 일단 Y축에 대해서 평행한 면을 잡고 일단 원을 이 원점에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해주고, 다시 새 스케치를 클릭한 다음에 이번에는 Z축에 그 수직한 평면을 선택해주고 다시 라인을 원점을 클릭을 하고 이러한 식으로 작성을 해준 다음에 일단 스윕이 잘 되게끔
그 둥근 모서리 작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필렛도 이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당기기를 클릭을 하고 일단 이 부분은 화면에서 이제 표시가 되지 않도록 이제 체크를 해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이 잘려 갖고 보이는데, 그렇다면 일단 되는지 한번 보고 이 부분을 클릭을 하고 스윕을 클릭한 다음에 이 가이드라인을 즉 이제 경로를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동시에 선택해 준 다음에 스윕이 작성이 되게 되려면 이제 이 두 개의 까지나 혹은 전체 당기기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 전체 당기기를 클릭해 보면 다음과 같이 이러한 식으로 작성이 되게 되고, 만일에 까지로 하려고 하시면 까지를 클릭을 하고 이제 이 점을 클릭을 하면 이제 동일한 방법으로 이제 스윕이 작성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제 복잡한 모델링은 여러분들이 이제 설계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 이제 간단한 모델링은 이제 디자인 스페이스 클레임만으로도 이제 여러분들이 충분히 작성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스페이스 클레임에서 이제 중점적으로 우리가 알아볼 것은 이 준비 기능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모델링에 대한 것은 이제 간략하게 살펴보고, 특히 이제 이 준비 기능을 위주로 이제 스페이스 클레임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